금이 가기 시작한 이유는 바로 캐서린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었던 거에 있었습니다. 캐서린은 1511년에 첫 아들을 낳았지만 곧바로 그 아들이 죽었어요. 아이고. 그리고 여러 명의 아이를 낳았지만 불행은 계속되었습니다. 모두 사산하거나 얼마 못 가 죽고 말았거든요. 사살했다고요? 사산. 사살. 네. 총 3남 3녀를 낳았지만 결국 살아남은 유일한 혈육은 1516년에 태어난 딸 훗날 피에 메리라고 불렸던 메리뿐이었습니다. Mary, my darling daughter. 아, 그 메리의 아버지였구나, 헨리 8세가. 캐서린은 헨리 8세보다 6살이나 연상이었던 데다가 거듭되는 출산으로 몸이 많이 약해져서 헨리 8세는 캐서린에게 더는 아들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기본 상식으로는 일단 영국하면 떠오르는 게 여왕이 되게 그렇죠. 한데 왜 이렇게 아들을 이렇게 중심적으로 이렇게 원했던 거예요? 사실 헨리 8세의 튜더 왕조는 당시만 해도 신생 왕조라 아직은 혈통적인 측면에서 기반이 약했습니다. 아버지인 헨리 7세가 죽고 형인 아서마저 죽었기 때문에 당시 튜더 가문의 유일한 남자는 헨리 8세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헨리 8세는 튜더 왕조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후계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게다가 그때까지만 해도요 잉글랜드에는 여왕이 있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성 후계자를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헨리 8세에게 있어서 아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였죠. 그렇게 캐서린과의 사이는 점점 멀어지고 이제 헨리 8세의 바람기가 슬슬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캐서린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사이 헨리 8세가 여러 명의 정부를 둔 것은 물론이고 수많은 여인과 연문을 뿌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유독 헨리 8세의 마음을 사로잡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그림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앤 불린이란 여성입니다. 근데 초상화로 봐도 그 첫 번째 부인이랑 이 이미지나 스타일이 완전 달라요. 자,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앤 불린이 당시 캐서린의 시녀였다는 거죠. 맞아. 매일 아내와 함께 다니는 시녀와 바람이 난 셈이었죠. 와, 이것도 막장인데요? 네. 근데 어떤 점에서 저 앤 불린이 그 헨리 8세의 마음에 든 거예요? 앤 볼리는 일단 프랑스어, 라틴어를 굉장히 잘했고 약간 예술적인 분야에서 뭐 음악, 그리고 문학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지적인 매력이 있었구나. 네, 그리고 이제 외모에서는 약간 금발, 파란 눈 이런 전통적인 미인이 아니라 좀 검은색 머리, 검은 눈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좀 더 신비하고 좀 매력적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와, 진짜 달랐구나. 근데 교수님 직업이 시녀잖아요. 네. 시녀인데 너무 배운 게 많고 능력이 뛰어난 거 아니에요? 고스펙 같죠. 네. 네. 당시 영국 왕실의 시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궁녀, 뭐 무술이 그런 거와는 다릅니다. 영국 왕실의 시녀는 명문가 출신으로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여성에게 주어지는 직책이었는데 그래서 영어로 Maid of Honor라고 불렸습니다. 왕실의 수행원 역할을 했던 시녀는 일종의 왕실 직원과도 같았던 것이죠. 피터 씨 그럼 시녀 말고 왕실에 약간 명예로운 직업들이 뭐가 있어요? 지금 생각하기 조금 이상할 수도 있는데 그 병기 보좌관 있었어요. 병기 보좌관 있었어요. 병기 보좌관. 큰일 볼 때마다 뭐 수건하고 그 대야를 세팅해 놓고 약간 그 변 상태도 보고 의사랑도 그렇죠. 왕하고 비슷하네. 네, 우리나라 그런 거 왕의. 있었죠. 근데 이 직업은 그 옆에 왕 옆에 약간 그 사적인 얘기도 들을 수 있고 정치적인 얘기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청탁도 많이 들어왔대요 이 사람들한테. 일을 보면서 약간 혼미해지니까 네, 그렇죠. 술술 털어놓는군요. 맞아요. 네. 그렇지. 오늘은 똥색이 별론데 뭐 고민 있으십니까? 이렇게 고민에 털어놓는 거죠. 네, 특히 이제 앤 볼린의 경우는 외교관 아버지와 명문 가문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데다가
프랑스에서 궁전 생활을 한 이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앤은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돌아와서도요, 프랑스식 옷차림에 세련된 행동과 아주 기품 있는 말투로 문 남성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인기가 많았구나. 헨리 8세도 한 연회장에서 앤 볼린이 춤추는 모습을 보고 단번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Anne Boleyn. 자, 헨리가 앤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당시 그가 앤에게 쓴 편지가 바티칸 도서관에 지금도 남아 있거든요. 우와, 러브레터. 네, 편지 내용을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야, 이거를 제가요. 헨리 8세로 빙의해서 한번. 우리 둘의 사랑에 대한 당신의 온전한 생각을 분명히 말해주길 진정으로 간청하오. 이 답을 얻는 것이 내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오. 나는 내가 당신 마음과 애정 속에서 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어떨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1년이 넘도록 사랑의 화살에 시달려왔소.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기꺼이 충실한 연인이자 친구 역할을 한다면, 당신의 몸과 마음을 내게 준다면 당신을 나의 유일한 연인으로 받아들이겠소. 나의 생각과 애정에서 당신 외의 다른 모든 것을 버리고 오로지 당신만을 섬기겠소. 와, 좀 닭살 돋는데요? 완전 바람둥이. 아, 근데 좀 사랑꾼 같기도 하고. 그쵸. 근데 거의 뭐 반 협박 아니에요? 왕이 이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 천하의 헨리 8세가 앤에게 절절하게 매달리는 모습이죠. 와. 근데 사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앤 볼린은 헨리 8세의 정부가 될 것을 거부했고 정식 결혼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피터 씨, 근데 앤 볼린이 정식 결혼을 요구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네, 그 이유는 자기 자매인 메리 볼린은 헨리 8세의 정부였어요. 그때 당시에. 아, 이미. 네. 근데 그 메리 볼린과 정부 역할을 하면서 아들까지 낳았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헨리 8세가 진짜 원하는 아들. 그래도 정부의 삶을 계속 살아야 된다는 모습 보고 자기는 그렇게 살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앤가 머리 쓰면서 기다리게 해야 된다. 더 안 달라게. 네네네. 그래서 더 많은 이런 편지 썼겠죠. 너무 마음이 가서. 자, 그런데 이 앤 볼린의 정식 결혼 요구는 영국 역사를 송두리째 흔들게 됩니다. 사랑에 빠진 헨리 8세가 놀라운 선택을 하나 하게 되거든요. 바로 현재 아내인 캐서린과 헤어지겠다고 나서게 된 겁니다. 스페인이랑 동맹은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요. 그야말로 역사적인 헤어질 결심이었죠. 헤어질 결심.